양조장 주인 어르신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호칭을 안 하고 양조장 주인님이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주유소장으로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미리 만나가지고 우리 주유소가 영업이 잘 돼야 되는데, 영업이란 게 여기서 뭐겠습니까? 클릭수거든요. 유튜브 울돌목 주유소 클릭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전을 좀 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뵙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는 유튜브 토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둘이서 네. 둘이서 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영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클릭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G5, G3가 되려면은 클릭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클릭 좀 잘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많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미국까지 한미일 네.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 진도에 외덕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니까 이제 그 일본 할 때 외에다가 네. 덕을 할 때, 덕을 베풀 때 할 때 그 덕이고, 외인들에게 덕을 베푸는 산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사연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연이 참 기구하지요. 원래 진도 쪽은 전라도 쪽이지 않습니까? 예. 임진왜란 때 해전은 주로 남해의 동쪽, 그러니까 남해도 유수의 동쪽, 부산과 남해도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왜냐하면은 일본 군들이 이 남해의 서부에 대해서는 제해권을 가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그 전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아예 왜군들이 접근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에 칠천량에서 왜군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이 패전해서 조선수군을 거의 괴멸시켜 버렸거든요. 제해권이 왜군한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남해로 해가지고 이제 서해로 해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 원래 그 사람들이 애초의 작전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그것이 가능해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선수군이 거의 괴멸돼 버렸으니까. 그때에 이제 그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전사하고 선조가 이제 다급하게 되니까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함선이라는 것이 12척이었습니다. 나중에 전라 수사가 다시 한 척 몰고 와서 13척이 됐는데 13척 가지고 어떻게 싸움합니까? 그 당시 조선수군의 총 함선이 13척. 넓은 바다에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임명을 받고 나서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서쪽으로. 그 남해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울돌목이 있는 거죠. 더 이상은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울돌목이라는 곳이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인데, 그걸 뺏기면은 한양은 금방 뺏기는 거죠. 한양만 뺏기겠습니까? 왜군들은 울돌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서쪽에 산동반도가 있습니다. 중국도 코앞이라 이거죠. 양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백척간도 절벽 끝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제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상 더 물러갈 것도 없거니와 이 소함대로 적군의 대함대와 싸울 수 있는 곳은 명량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들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데가 한 300m도 안 될 정도이고, 그 밑에는 암초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좁으니까 빠른 거죠. 그건 유체역학의 제일 기본 법칙인데, 이순신은 여기가 내가 죽든지 적군을 막든지 하는 권권일척의 장소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이제 작전을 했었죠. 결국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3척의 함대를 가지고 130척이 넘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본대는 300척이 넘는 일본의 함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라도 그리고 진도 사람들이 해전을 목격한 것은 그게 처음이죠. 그전에는 그 지역에서는 해전이 없었으니까 그 전투에서 이제 31척의 회선을 격침시켰는데 한 척에 50명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1,500명이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31척을 격침시켰는데 대개 중소형 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영선은 아예 울돌목에 진입을 못하니까요. 새끼분이가 주로 이제 들어왔는데 한 척에 한 50명을 잡으면은 30척을 격침시켰으니까 한 1,500명 되겠죠. 거기서 전투 끝난 다음에 시체가 이제 부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조류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와류가 있어가지고 물체가 내려오면은 모이게 돼 있어요. 네. 그 진도 사람들이 보니까 왜군들이 시체가 수없이 떠내려오거든요. 그걸 다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곱게 묻어줬습니다. 그 묻어준 산이 외덕산입니다. 시체를 다 거두지는 못했겠지만은 어쨌든 그 섬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봤던 적군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줬다. 죽은 사람은 이미 적군이 아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죽은 사람은 적군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 남쪽 일본을 바라보는 그 동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예. 남아 있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외덕산입니다. 진도 외덕산이군요. 네. 네. 아니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예. 산이라서 외덕산이라는 명칭을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들었고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자 우리는 일본의 그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은 일본 왜군들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본을 향해서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덕을 베풀고 네. 자비를 베풀었는데 네. 이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보면은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 조선 수군의 코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걸 배워가서 포무덤, 기무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비교를 하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배달민족이 백의민족이라고 하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성정이 본래 착하지 않습니까? 물론 불교 신앙도 강하지만은 특히 이제 약자와 사자에 대한 그런 병해심이 깊은 민족이고 일본은 사실 고유의 종교가 없고 신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예수교, 불교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예. 그리고 그런 신앙보다도 현실 세계에서 그 당시만 해도 전국 시대였으니까 사무라이들끼리 칼싸움을 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세대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조선을 침략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잔인하게서리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교토에 가면은 대표적인 큰 코무덤이 있습니다. 예. 하나뿐이 아니에요. 조그만 게 주위에 있고 다 합치면은 13만 개의 코 그 코모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비롭게 비록 적군이지만은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적군은 뭐냐? 산 사람이 코까지 베어가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두 나라의 민족성이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들, 예를 들어서 네. 하토야마 전 총리라든지 네. 이런 사람은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외덕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되고 네. 알게 된 원인은 또 우리 인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진도에 직접 가서 또 우리 그 외덕산 쪽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외덕산이 우리가 그렇게 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몰랐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늦게 최근에 알려지면서 작년에 이제 하토야마 총리가 와서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사죄를 하고 거기 제례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일본에도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네. 이게 계속 어떤 새롭게 성화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야 되죠. 저희가 본래 사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고 저희는 본래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착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 군들은 와서 잔인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지만은 일본 국민 전부, 일본 백성 전부가 그래 악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많죠. 예. 그러다 보니 하도야마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왔어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여기에서 죽었다. 무덤이 정확하게 어느 무덤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제 그 전체 묘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와서 죄를 지내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도 외덕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외덕산은 이제 전쟁 전사자들을 위한 그러한 곳이지만은 일본에 가면은 백제촌, 백제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거기다 이제 촌을 만들어가지고 일본말로 난고손 말하자면은 남양촌인데 백제 사람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습니까? 예. 같이 살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이 촌은 이제 백제촌이다 혹은 고려촌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백제의 풍습을 말하자면 조선의 풍습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코리아타운이죠. 코리아타운. 요새 말하면. 그래가지고 조선 풍습을 유지하고 복장, 식사, 또 제사 이런 것을 땅만 일본 땅을 빌려가지고 사는 거는 백제 스타일 그대로 살고, 또 이제 한국에도 와서 더 오래전에 조상들에게도 열을 차리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의 평화촌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외덕산도 하나의 평화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와서 절을 지내라, 또 그냥 관광으로도 오고 하여튼 이렇게 교류를 하자. 우리가 지난 임진왜란이 이제 400여 년 전이니까 또 그 전에도 이제 일본하고 다툼이 많았죠. 역사에 기록된 한 2000년이라고 본다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는 뭐 다투고 분쟁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 같이 살아야 할 날은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도 넘고 20만 년도 넘고 이 지구 땅덩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제일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2000년 다투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오늘 2만 년, 200만 년을 서로 다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는 덕을 베풀었는데 저쪽 일본 쪽에서는 기무든 쿠무든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악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참 아픈 역사지만 또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거쳤고, 그 다음에 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엄청난 결단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여쭙고 싶은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일본과 우리가 친선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인데, 미래를 위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특히 좀 포인트를 저는 뭐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외교를 할 때는 우리가 외덕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주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수가 없어서 못하지. 이런 좋은 소재가 있는데 이걸 살려야죠. 그래서 일본에도 고려촌 혹은 조선촌을 많이 만들고, 한국에도 외덕산 같은 거를 살려가지고 이 평화촌을 만들고 이 교류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의 좋은 점, 배울 점, 고마운 점 이런 거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하여튼 이런 좀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었는데, 양국 간에 좋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건 뭐 기본이고, 또 일본도 우리가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간혹 배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도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일본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이런 거의 대등한 관계까지 왔는데, 그러한 밝은 면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늘 어제 싸움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전에 또 서로 웃으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뭐 진영이 대륙 세력, 러시아, 중국, 북한 팀, 또 이쪽 남쪽에는 해양팀 해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뭐 중국하고 어떻게 대결할 거냐, 러시아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단 현명하게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100년, 1000년 앞을 내다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은 지구촌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이 좁은 지구촌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언제나 싸움만 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늘 뭐 100년, 1000년 멱살 잡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평화를 통해서 공동 번영을 해서 나가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오늘 외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시다 총리한테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를 우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도 여러 가지 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을 건데, 그때 기시다 총리께서는 바로 이 외덕산에 대한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하나의 소재로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크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苦しんで苦痛を味わっ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もいいよと、そう言っていただけるまで
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傷つけた側がいくら年月が経ったとしても、過ちに対しては素直に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るということ、